여러분, 탄소를 줄이기 위해 세운 풍력 발전기가 바다의 주인을 몰아낸다면 우리는 그걸 과연 친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연안의 탐라의 상풍력 발전지구 확장 동의안이 통과된 겁니다. 기존 30메가와트 규모였던 단지를 102메가와트로 무려 3배 이상 키우고 사업 면적은 15배 가까이 확장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겉으로 보면 명분은 분명합니다.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기후위기 시대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죠. 하지만 그 바다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닙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또 다른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아이러니입니다. 논란은 절차에서부터 불거졌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정했다면 거쳐야 할 공모 절차를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우회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도민과 어업인들은 묻습니다. 이게 정말 투명한 결정이었습니까? 기대했던 공론화 대신 속도전이 선택됐다는 실망감이 현장에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갈등은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닷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연안 4km 이내. 이곳은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 돌고래의 핵심 서식지이자 이동 통로입니다. 돌고래는 눈보다 귀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음파로 먹이를 찾고 가족을 부르고 위험을 감지합니다. 그런데 높이 230m에 달하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 구기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타소음, 그리고 운영 중 지속되는 저주파 진동. 인간에게는 미세한 떨림일지 몰라도 돌고래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경고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항타소음은 일시적 청각 손상을 넘어 영구적 청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청각을 잃은 돌고래는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은 개체는 무리에서 이탈하고 결국 집단의 생존율도 떨어집니다. 보호종의 터전에 공사장을 세우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생태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해상풍력발전지구란 해상에서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기 위해 특정 구역에 발전기를 집중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문제는 그 특정 구역이 어민들의 삶의 터전과 겹칠 때 발생합니다. 어업구역은 줄어들고 조업 동선은 복잡해지며 어획량 감소 가능성은 충분히 정밀하게 산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제적 이익 공유 방안 역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발전 수익은 어디로 가고 피해는 누가 감당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확장으로 사업 면적은 51만 5천 제곱미터에서 786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축구장 수천 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서귀포 대정읍의 해양생물보호구역과 불과 8km 거리입니다. 보호구역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탄소 저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생물 다양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희생해도 되는가? 해외 사례를 보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덴마크는 해상풍력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어업인과의 공동조사를 의무화합니다. 생태조사와 어업 영향 분석을 사전에 충분히 진행하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협의 구조를 제도화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보급 실적과 속도에 집중한 나머지 비인간 존재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해양생태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고음을 울리고 어업인들은 생존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개발은 이미 승인됐고 신뢰는 이미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요? 첫째,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자, 지자체, 환경단체, 어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생태 모니터링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돌고래 이동 경로, 수산자원 변동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조정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저소음 공법의 의무화입니다. 수중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포 커튼 같은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일정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사를 중단하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익 공유 모델의 구체화입니다. 발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수산자원 조성, 어촌 복지, 해양 보호 활동에 직접 재투자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전환이 또 다른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셈입니다. 남방큰 돌고래는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닙니다. 제주 바다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들이 사라진 바다는 결국 인간에게도 안전하지 않은 바다가 됩니다. 재생에너지냐 해양생태계냐, 이분법의 선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해양 공간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해양 공간 계획의 관점에서 어장과 서식지, 발전 단지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속도보다 신뢰, 효율보다 생태. 그것이 진짜 지속 가능성의 기준 아닐까요?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돌아가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 바람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바람인지, 탄소를 줄이는 길 위에서 바다의 목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바다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